첫 번째로 논술 전형이 왜 필요한가? 논술 전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올해 대학 전형별 선발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대략적으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비율이 많으니까 내가 저기 지원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비율 자체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 참고 삼아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다음 정시 모집 논술 위주 전형,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제외시켰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실기 위주 전형입니다. 5가지가 있고요. 그것들의 총 선발 인원 비율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2026학년도에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사실 우리한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213개의 대학들의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많아봐야 6개예요. 그죠? 여기 다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주대학교 이런 데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수도권에 몰려 있잖아요. 대학의 범위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대학의 범위를 수도권 주요 대학 44개로 줄이면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많이 변하죠?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변하죠. 학생부 교과가 확 줄죠. 학생부 교과가 지방대학에서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은 원래는 3%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 자체가 몇 개 안 됩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 위주로 시행하는 전형이고 지방대에서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으로 옮겨오니까 논술 전형 선발 비율이 10%를 넘어가네요. 여기서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3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체능계에서는 논술 전형 선발을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연계, 인문계가 남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계에서 논술 전형 선발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제 실제 학생들, 자연계열 학생들의 맞는 범위로 좁혀보면 이 44개 대학, 44개 주요 대학, 자연계열로 축소하면 이 정도 선발 비중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뭐 선발 비중이 많다고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2개 더하면 50.5%예요. 반. 그리고 정시 논술 더하면 반. 이 정도 된다라고 대략적으로 짐작하시면 돼요. 학생부 교과 종합 더해서 반, 정시 논술 더해서 반.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 한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비슷합니다. 의학 계열도 비슷한 비중으로. 논술 전형은 한 10분의 1보다 좀 더 한 7분의 1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선발하고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비율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실제로 이제 이 비율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거든요. 사실은요.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뭘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몇몇 개 대학들 논술 전형으로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 중에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높은 대학들 몇 개 뽑아왔고요. 참고 삼아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대학들이 논술 전형 선발을 조금 많이 하는 대학들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실제 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 2가지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2가지 전형의 특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성적의 많은 부분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종합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에서 교과를 중심으로 선발하면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를 보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종합전형이에요. 교과도 보고 비교과도 보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신이 중심이 되는 전형인데 내신 성적은 이미 1, 2학년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미 내 성적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고 한계가 정해져 있고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을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지금 내가 3학년 딱 올라온 시점에 와가지고 내신이 4등급이라고 칠게요. 내신이 4등급이에요. 나 지금부터 내신 공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 갈 거야. 그래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1, 2학년이 4예요. 3학년에 정말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과목 전부 다 전교 1등을 찍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모든 과목 모든 시험에 전교 1등을 찍었다. 그래서 1, 1, 1 다 떴어요. 그러면 4, 4, 1 3개를 평균 내면 얼마일까요? 4, 4, 1 3개를 평균 내면 3등급이 됩니다. 내 상한선이 3등급이에요. 지금 4등급이라면 3학년 때 아무리 내신 공부 열심히 해도 상한선이 3등급이 되고 아 잠시만요.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아니요 지금 도움을 줄 분을 불러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원장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배터리가 부족한데 배터리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내신은 바꿀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예를 들어 4등급 학생이라면 3학년 때 아무리 잘해도 3등급이 최선인 겁니다. 근데 내가 사실 현실적으로 봐서 모든 시험에서 다 전교 1등을 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3등급까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계점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신으로는 이 학생부 전형은 어떻게 써먹은 거냐. 지금 내가 받은 학생부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요. 컨설팅 받아보면 딱 나옵니다. 갈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높이면 갈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건이면 지금 내가 가려는 대학을 지금 내 학생 내신 점수로 갈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은 논술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내신만 잘 관리하고 지금 이제 마무리 잘 해가지고 학생부로 들어가는 게 제일 쉬운 길이고 가능성도 높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내신은 저 위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맞추기는 힘들다. 그럼 내가 내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내신은 못 맞추겠다. 그럼 내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시 모집과 논술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시험을 아직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이제 정시 모집은 연말 11월 달에 보고 수리 논술도 9월 달부터 12월까지 나눠서 보죠. 아직 안 봤으니까 내가 나중에 연말에 시험 잘 봐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어디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잘 봤을 때. 시험을 학생부 전형과 정시 논술의 차이점은 시험을 이미 봤다, 아직 안 봤다. 이 두 가지 차이입니다. 그냥. 그래서 시험을 이미 본 거는 점수를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시험을 안 본 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점수를 바꿀 수가 있어. 정시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게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어낸 게 많아가지고 내신이 좋다. 그럼 학생부 위주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까지 받은 내신으로는 가고 싶은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역전을 원한다. 뭔가를 바꾸고 싶으면 정시 논술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는 방법 요거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정시와 논술의 차이를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능에 비해서 논술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수능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최소한 2년 동안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려가지고 이렇게 학생들마다 어떤 학생은 여기에, 어떤 학생은 여기에, 어떤 학생은 여기에 이렇게 실력이 딱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라고 치죠. 내가 대학을 잘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내 앞에 있는 애를 따라잡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미 앞서 있으니까 따라잡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이겠죠. 이미 앞서 있으니까. 또한 나도 그냥 놀고 있으면서 이 점수 받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점수 받는 거니까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해도 이게 쉽게 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열심히 해가지고 받고 있는 성적이 수능 성적이니까. 그래서 이미 내수 실력도 이미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하지만 논술의 차이점은 논술은 말이죠.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력이 제로예요. 얘든 수능 기준으로 얘든 논술은 다 이거예요.
실제로 수리논술 수업을 1월 달에 딱 개강하지 않습니까? 1등급 학생 앉아있고 4등급 학생, 4등급 학생, 7등급 학생 앉아있어요. 첫 시간에 딱 시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등급 학생들이 제일 잘 보고 7등급이 제일 못 보고 그게 아니라 전부 다 막 7.4점이래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아이들이 논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력들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시작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에요, 논술은. 나보다 앞서 있는 애들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앞서 있는 애들도 물론 나하고 똑같은 출발선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보다 뒤쳐져 있는 애들도 똑같은 순서로 있는 거고 똑같은 출발점에 있는 거고, 요거는 좀 불리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보다 뒤쳐져 있는 애들도 똑같은 출발점에 있다는 것은, 하지만 내가 딴 애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면 더 빨리 앞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만큼 실력이 올라가고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을 따라잡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고, 뿐만 아니라 수리논술은 한 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뭐 국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영어도 하고 탐구도 하면서 다 따로따로 올리는 것보다 수학 하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능에 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다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수능 점수가 높은 애들도 다 마찬가지로 제로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하면 걔네들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논술의 강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논술 전형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논술 전형이란 내신과 수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즉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비해 내신과 수능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논술 실력만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전형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 전형이 올해까지 오면서 어떻게 변해왔고 올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올해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이 살짝 변화했어요. 국민대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지금 수도권 주요 대학 중에서 딱 두 군데, 서울대와 국민대만 빼고는 전부 다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한 군데, 국민대가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해서 이제 서울대 빼고는 다 논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서경대학교는 신설했다기보다 작년에 한시적으로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논술 전형을. 다음 강남대에서 논술 전형을 신설했고 아마도 약수령 논술 시험이 되리라 예상이 되고요.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의예과와 치의예과에 한해서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선발 인원이 조금 변화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1293명 증원되어서 12,559명이 선발됩니다. 뭐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변화했다라고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닙니다. 요거는 뭐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몇 개 대학이 뭐 국민대 등 논술 전형을 신설한 효과도 있고, 의예과에서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도 대학들도 조금씩 늘린 효과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지금 이제 이렇게 논술 전형이 점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 차이가 클 겁니다. 하지만 올해 당장 이만큼 늘렸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거나 그럴 건 아닙니다. 작년과 비슷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은 소폭 증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천대가 제일 많이 늘렸고요. 약 100명 정도. 그 다음 의학계열도 100명 이상 증원이 되었고요. 이거는 논술 전형뿐만이 아니라 의학계열은 다른 전형도 전부 다 증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한양대는 의예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안 했는데, 이화여대도 올해부터는 한양대 이화여대가 의예과를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성여대 약학과도 논술 전형 모집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 전형 방법이 조금 변화한 부분들인데,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에서 언어형, 수리형을 분리 선발하게 됐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학과는 아니고요, 일부 학과에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 같으면 경영학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30명을 뽑았어요. 언어 논술로 30명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뽑기로 했느냐, 30명을 언어 논술로 뽑은 게 아니라 언어형 25명, 수리형 5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수리 논술로 5명을 뽑고, 경영학과에서, 인문계학과에서 수리 논술로 5명을 뽑고, 언어 논술로 25명을 뽑고, 이렇게 인문계열 학과든 자연계열 학과든 몇몇 대표적인 학과에서, 예를 들어 자연계열 학과에서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수리 논술로만 30명을 뽑았는데, 올해는 수리 논술로 25명 뽑고, 언어 논술로 5명 뽑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인문계열 학과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조금 발생했고요. 또 다음 걸 보면 서울여대, 신한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아주 약하게 있어요. 한 과목 5등급, 한 과목 3등급 이런 식으로. 근데 폐지가 되었고, 이거는 전반적인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약해져 오는 경향이었고, 근데 이와 같은 대세를 거스르는 대학도 있었느니, 한양대학교는 작년도까지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근데 이제 이번 2026학년도부터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이제부터는 자연계는 3합치를 맞춰야 됩니다. 의예과는 원래는 논술에서 선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선발하기 시작하면서 최저학력 기준 3합사를 적용하게 되었고요. 다음 수능 필수 지정 과목 폐지.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는 올해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바로 전년도에 2025학년도에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때 대학마다 요구하는 필수 지정 과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은 반드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라, 탐구는 반드시 과탐을 선택해라. 근데 올해 이전에 전년도에 이게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반드시 어떤 과목을 선택해라라는 지정 과목을 폐지한 대학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작년도에. 근데 그래도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고, 아직도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대학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추가적으로 올해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대학교 의학계열과 고려대학교는 원래는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뭘 선택해도 상관없다라고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수학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고 탐구도 반드시 과탐 2과목을 선택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걸 폐지했었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9월 달에 원서 접수할 때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원서 접수할 때 이제 학생들 지원 대학과 지원 과목을 정해주거든요. 상담을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원 대학을 정하는데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 등급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또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수학을 확통으로 선택한 학생은 그리 많진 않은데요. 탐구를 사탐론 하는 친구들은 좀 많아요. 중위권 학생.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사탐으로. 사탐 선택한 애들은 나 홍대 지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대는 과탐 필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홍익대학교도 지정 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탐 선택해도 홍익대학교 지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료는 이제 자료집에 제가 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시험 방식이 약간 변화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의예과는 과학논술을 폐지하고 수리논술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학교 전체가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전년도에서 연세대가 과학논술 폐지하면서 학교 전체가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은 아예 없어졌고, 지금 현재는 의예과 중에서만 과학논술을 보는 대학이 몇 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인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예과는 과학논술 폐지하고 수리논술만 보기로 올해부터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의예과 출제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소식이고요. 서울여대가 진짜 애매한 대학이었는데요. 이게 최상위권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여대는 논술 시험이 수리논술이 아니라 자연계 논술 시험이 통합형 논술로 나왔어요. 오히려 언어 논술에 더 가깝게. 그러니까 서울여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이게 최상위권 대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여대 수리논술만 따로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유형이, 과목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런데 서울여대가 이번에 그런 언어 통합형 논술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수리논술을 출제하는 걸로 출제 방식을 변경했고요. 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 시험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만큼 어려우니까 시험 시간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지금 올해 바뀐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올해 뭐가 바뀌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논술 전형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논술 전형이란 뭐냐면 세 가지 전형 요소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에서는 세 가지 전형 요소가 들어가요. 뭐 세 가지일까요? 첫 번째 논술 시험, 두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세 번째 내신.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내신 이 세 가지를 각각 좀 보려고 해요. 내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내신을 반영 안 하는 대학, 논술 100% 대학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만큼이 됐습니다. 이 초록색은 올해 논술 100%로 전환한 대학이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한 건 아니냐를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논술 100% 대학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고요. 논술 100%가 아닌 대학들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논술 100%가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 달성 충족한 학생들 대상으로 논술 몇 프로, 내신 몇 프로, 8대2, 9대1, 7대3, 6대4 합산해서 총점을 냅니다. 이때 내신 성적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논술 내신 6대4인 대학을 예로 들면 내신이 40%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서 이런 상상을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학생부가 40% 들어간다 하면 40%면 이 정도로 들어가겠지라고 상상을 합니다. 1등급은 만점이니까 40점 주고 9등급 0점 주고 이렇게 균등하게 좀 5점 정도씩 떨어져서 40, 35 이렇게 등급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반영이 안 돼요. 내신 들어가는 대학들도. 예를 들어 1등급이 40점이라고 하면 2등급이 35점이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반영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반영 방법. 여기 수원대가 40% 반영이에요. 2등급이 35가 아니라 39.5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논술 전형에서는. 중앙대 같은 데를 보세요. 1등급하고 2등급이 0.1도 차이가 안 납니다. 0.08점 차이 납니다. 1, 2등급이 아니라 1등급과 6등급이 1점도 차이 안 나면 0.32.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이게 어느 정도 점수냐 하면 논술 시험에서 소문항이 아니라 소문항 하나가 아니라 소문항 하나에서 부분 점수를 받느냐 못 받느냐로 6등급이 1등급을 그냥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점수 차예요. 점수 차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내신 점수는 이 8, 9등급에서 확 떨어지지 1, 2, 3, 4, 5, 6등급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아요.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게다가
1등급 학생, 내신 1등급 학생이 여기 쓸 것 같습니까? 논술 전형으로? 왜 씁니까? 학생부로 쓰면 붙는데. 안 씁니다. 논술 전형 쓴 학생들은 애초부터 1, 2등급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논술 100%든 9대 1이든 8대 2든 7대 3이든 내신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논술 100% 대학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라고 한 이유가 그겁니다. 100%가 아니라도 내신은 없는 거예요. 실제 반영 비를 보면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반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럼에도 명목상 반영 비율조차도 논술 100%로 바뀐 대학이 많고 100%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점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내신은 영향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영 비율이 10%냐 20%냐 30%냐 40%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데 학생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대학별 논술 전형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그거부터 나와요. 아, 어떤 대학은 논술대 내신이 몇 대 몇이다. 근데 저는 자료집에 그걸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봐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만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논술 내신의 반영 비율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신은 논술 전형에서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내신은 없는 거다라는 거고, 이제 수능을 볼게요. 실제 논술 전형 합격자의 내신 성적.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몇 개 대학들은 지금 현재는 논술 100%인 대학도 몇 개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이 당시에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던 당시의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세대는 입시 결과 발표했던 적이 2017학년도 밖에 없고요. 그때 경우 연세대 의예과에서 합격자 내신 평균이 2.1입니다. 평균이 2.1이고 의예과 합격한 내신 제일 낮은 친구는 4.5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별로 높지 않죠. 연세대 의예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신이 실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 자연계열도 또한 합격한 학생들 평균 내신이 2.9 정도였고, 합격한 친구들 중에 내신이 제일 낮은 학생들은 6등급. 서울시립대, 요건 최근입니다. 서울시립대 합격자 평균입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제일 운 좋게 합격한 애들이 아니라 평균이에요, 평균. 학과에 따라서 3점대, 5점대 정도가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입니다. 중앙대 약학도 꽤나 높은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내신 평균은 3점 정도. 인하대는 요건 평균이 아니라 최저 합격자예요. 내신 최저 합격자. 간호학과를 7.0짜리가 합격했네요. 내신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합격하지는 못하겠죠. 논술 전형에서 내신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수능 볼게요. 수능은 내신보다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맞추면 그냥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예 논술 점수를 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논술 시험 초창기에는 논술 전형에서 논술 시험보다 최저 학력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셌던 시절이 있습니다. 맞추기가 힘들었던 시절. 근데 지금은 점차적으로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어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최저 학력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의학 계열은 4과목 다 쓰는 대학이 있고요. 4합 5, 여기가 제일 센 대학이에요. 4합 5, 4합 6. 그 다음 3합 3, 3합 약학과의 경우에는 3합 5까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고, 일반적인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3합 6이 제일 센 데입니다. 물론 고려대학교 4합 8도 있지만 3합 6, 7, 8 여기가 좀 최저 맞추기가 힘든 대학이고, 제일 많은 대학이 2합 5에서 2합 7까지, 그리고 한 개 3등급, 5등급 요 정도 되었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완화된 수준입니다. 하지만 완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것도 못 맞추는 학생들 많습니다. 올해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논술 전형 불합격한 가장 큰 이유가 최저 학력 기준 못 맞춰서 불합격한 친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쉬워졌다는 얘기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 학력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높은 대학, 연세대학교에서부터 좀 낮은 대학까지.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도 꽤나 많이 완화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에는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만 본다라는 게 현재의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다면 그만큼의 이득을 취하고 논술 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쭉 정리해 볼게요. 초창기에는 이렇게 6개의 대학들이 오손도손 논술 전형을 시행했었고, 일부의 대학들만 논술 전형을 시행했었고,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2년이 지나서 이만큼 대학들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중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계속 확대가 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약수령 논술 위주로 최근에는 이렇게 논술 전형 시행하는 대학들이 많아졌고, 전년도에 상명대, 신한대, 일지대, 올해에 국민대, 단국대, 천안, 의예, 강남대 이렇게 추가돼서 지금 현재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아보신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에는 논술 전형을 이 시기에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에는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안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자, 조사해 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대학을 보고 계시면 그 대학의 모습이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지금 현재는 논술 전형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지금 이만큼 대학이 현재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들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 논술 전형에서 시험에서 출제하는 과목들을 정리해 볼게요.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음 페이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지금은 수학만 출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뒷페이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수학만 출제하는 대학이 대부분이고, 그러면 어떤 대학이 있냐? 수학에다가 과학 논술을 추가로 출제하는 대학이 있다. 지금은 대학 전체가 이렇게 출제하는 대학은 없고, 의예과 3군데만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의예과 3군데. 경희대, 아주대, 경북대 의예과만 과학 논술 함께 출제를 합니다. 다음으로 국어도 같이 출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국어시험, 요거는 이제 약수령 논술 대학 위주로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가천대, 한신대, 수원대, 삼육대 등 전부 다 약수령 논술 출제하는 대학이에요. 국어시험 같이 보는 대학. 대부분의 대학은 수학 논술만 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출제 방식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출제되어 오던 논증형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이 상위권 대학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생겨난 대학들, 약수령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들이 중위권 대학 위주로 이만큼 있습니다.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범위로 분류를 해볼게요. 자, 수리 논술의 출제 범위를 보면 이렇게 전 범위를 출제하는 대학과 아니면 수원수투 미적까지 출제하는 대학, 전범위, 수원수투 미적, 그리고 수원수투만 출제하는 대학, 이 3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전범위를 출제하는 대학과 미적까지 출제하는 대학과 수원수투만 출제하는 대학, 이 3가지가 제일 많고요. 어쨌든 전범위를 출제하는 대학 이만큼,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전범위를 출제합니다. 전부 다. 그 다음 공통과목 수원수투에 미적하고 기하까지만 출제하는 대학, 확통만 빼고 부산대 한 군데만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다음 공통과목 수원수투에 미적하고 확통까지 기하만 빼고 출제하는 대학이 광운대, 덕성여대, 가톨릭대 의학계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미적까지 출제하는 대학 많다 그랬죠? 미적까지 출제하는 대학 볼게요. 확통 기하 빼고 미적까지 출제하는 대학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적도 빼고 수원수투만 출제하는 대학. 특이한 점은 성균관대, 그리고 한국외대, 항공대 이학계열, 건국대학교 KU 자유전공 요 학부까지
KU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까지 건국대 KU 자전까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약수령 논술입니다. 약수령 논술 보는 대학이 대부분 공통과목 위주로 보고 성균관대는 한국외대, 항공대 2학개열, 건국대 KU 자전 여기는 약수령 논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 수투까지만 출제하고요. 네, 시험. 네? 네? 아, 그렇죠. 근데 수원 수투만 출제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는 수원 수투예요. 성균관대가. 예. 이렇게 되고요. 범위로 분류를 하면 자, 여기까지가 우선 제가 1부에서 설명할 내용.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